그 다음엔 이제 선택 의존적 입력 필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는 선택 의존적 입력 필드 같은 경우는 유연한 입력 필드와 또 달라요. 유연한 입력을 쓰면 사용자는 원하는 방식으로 질문에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또한 추가 입력으로 사용자가 대답을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부수적인 질문을 넣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게 유연한 입력 필드거든요. 선택에 의존적인 입력 필드는 처음 그 질문을 한 답변에 뒤따르는 그런 질문을 계속 하기를 요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다른 웹페이지로 이렇게 클릭했을 때 넘어가고 하지가 않고 그 한 페이지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페이지 내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봤을 때 이제 페이지 단위 선택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 그래서 이런 폼에서 선택 의존적 필드를 다루는 가장 간단한 해법이 전체 과정을 명확하게 두 단계로 분리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두 개로 딱 나누는 그런 방법인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탭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탭에도 수평 탭과 수직 탭이 있어요. 근데 수평 탭 같은 경우는 웹페이지가 늘어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입력 필드를 한 페이지에 표시하기 위해서 디자이너들이 고민을 한 결과 낸 이런 탭 방식이래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오류는 사용자들이 이 아이 트래킹이나 사용자 테스트를 해봤을 경우 오류가 많이 나지 않았대요. 그리고 속도도 아주 빠르게 완료를 했고 또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다고 해요. 그런데 단점은 어려운 입력 과정이었대요. 우리가 보통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그런 눈이 이렇게 시각적으로 되어 있는데 위아래로 이동하지 못해서 그 스캔 라인을 벗어난 거잖아요. 수직 탭 같은 경우는 우리 하하야물 들어가시면 전에 있었던 거 생각나실지 모르겠는데 알라딘하고 이렇게 옥션하고 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얘를 클릭을 하면 이거에 대한 이제 내용이 나오고 옆에 있는 거를 또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는 그런 방식을 수평 탭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거를 벗어났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단점이 있었다고 하고요. 수직 탭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폼 상단에서 하단으로 이용하는 그런 스캔 라인을 정확히 지켜줬지만 수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는 한눈에 다 들어오지 않는 그런 결함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여기서는 수직 탭으로 안으로 다 집어넣으니까 그런 결함을 보완해 줄 수 있었다고 하거든요. 한눈에 다 보이지 않는 그런 긴 폼들을 이렇게 넣어주니까. 그래서 눈의 편안함도 굉장히 좋았고 전체 시점 고정 시간이나 평균 고정 시간, 평균 시점 고정 횟수가 굉장히 짧거나 적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었지만 또 수직 탭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단점이 있다고 하거든요. 뭐냐면은 클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나머지 그 카테고리 안에 있는 내용물이 한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것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공통적으로 보이는 그런 단점이거든요. 사용자가 고르지 않는 그런 폼 내 입력 필드는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 이야기는 굉장히 빠른 속도, 입력을 하는 입력 완료를 버튼을 누르기까지의 그런 속도나 눈의 편안함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런 요소라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드롭다운 리스트나 라디오 버튼 하단에 노출을 하던가 이렇게 라디오 버튼을 눌렀을 때 밑에 쭉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 경우 같은 경우는 페이지 점핑이 있어서 또 길을 잃을 수가 있겠죠. 그런 단점이 있겠고요. 라디오 버튼 내부에 노출하는 경우는 짧은 여러 개 되지 않는 적은 그런 숫자의 질문들이 들어간다고 하면 라디오 버튼 내부에 노출되는 게 굉장히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다 보니까 복잡한 그런 폼이 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비활성화 노출하는 것도 너무 다 비활성화되어 있으면 또 혼란스러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룹 노출하는 그런 방법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선택 의존적 입력에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수차례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지금까지 웹폼 디자인 첫 번째 수업부터 지금까지 본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정보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배운 걸 되돌아보면 이렇게 페이지 단위 입력을 최초 선택에 따라온 추가 입력 필수 개수가 많을 경우 가장 좋은 방식이 돼요. 전체적으로 딱 나누는 거 있었잖아요. 뭐 빼지 않고 전부 선으로만 구분을 해줘서 쭉 나열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수직 및 수평 탭은 모두 이제 사용성이나 만족도나 아이 트래킹 특정 지표에서 우수하게 평가됐지만 상호 배제성 문제에서는 형편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상호 배제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클릭했을 때 나머지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 아니면 저거 이렇게 하는 것들이 상호 배제성인데 그런 문제에서는 형편이 없었고 만약 효과적인 인터랙션 및 시각적인 디자인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 방식도 좋은 성능을 나타낼 수 있대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리 웹폼 디자인을 공부하시는 여러 이제 디자이너 분들의 굉장히 끝까지 숙제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5개, 선택 개수가 4-5개를 넘는다면 드롭다운 리스트와 추가 입력 필드에 대한 시각적 그룹화는 좋은 방식이 될 것이래요. 이런 거를 사용하는 입력 폼이라면 드롭다운 리스트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첫 선택에 따른 추가 입력 필드가 소수라면 라디오 버튼 하단이나 버튼 내부에 이렇게 노출하는 방식이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너무 많은 선택에 사용자가 쉽게 질려버리기 때문에 모든 선택을 비효율성 상태로 노출시키는 것은 피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사용자 선택과 관계없는 폼 메뉴를 숨기면 눈이 편해지고 입력 완료 속도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아까 탭 같은 경우는 다 숨겨놓기 때문에 눈이 편하고 또 속도도 빠르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으니까 웬만하면 빠른 입력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숨기는 방법을 많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여기서 다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최초 선택과 그것의 선택 의존적 입력 필드를 가까이 배치하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대요. 그리고 모든 경우에 첫 선택 필드들 사이의 연관성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최초 선택에서 혼동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최초 선택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연관시키는 게 좋은데요. 이 책에서는 그런 언급되는 모든 예에서 노란색으로 같은 카테고리를 표시한다던가 뭐 회색 테두리를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PT를 만들면서 앞에 장마다 넘어갈 때 지금 어디에 지금 와 있는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연관된 그런 페이지 있잖아요. 이 초록색도 제가 이 웹폼 디자인을 만드는 내내 이 초록색을 컨셉으로 잡고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연관성을 이렇게 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경우에 이런 과도한 페이지 점핑은 사용자들이 길을 잃게 하는 거니까 그런 연관성을 모호하게 만들기도 하고 피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점진적인 관여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처음에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처음으로 반기는 게 처음 메인 페이지겠죠? 그 다음에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버튼을 클릭을 하면 바로 이 폼이 나오는 거예요.